제가 생각한 사회생활은 제 머릿속에서 굉장히 냉정한 곳이어서 막상 나갔더니 나 이러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. 저를 숙단해야 될 수도 있죠. 안녕하세요. 사이킥의 김아름 작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두 번째 마음의 노은정입니다. 소장님, 첫 사회생활 하셨던 때가 좀 오래전일 것 같긴 한데 기억나시나요? 오래전이라니요. 얼마 전, 불과 몇 년 전이라서 아주 생생하게 잘 기억이 납니다. 네. 저도 사회생활 시작한 게 좀 이제 몇 년 전인지도 기억이 흐릿한데,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, 지금은 그때를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이불킥 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, 제가 만약에 그때 제 선배였다면 이렇게 좀 뒷목 잡는 일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좀 있어요. 그리고 또 어떤 건, 그때 되게 좋은 선배나 상사를 만났다면 사회생활을 되게 잘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. 네, 저도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이렇게 뭐 이런 걸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나 막 그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.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와도 좀 연관이 있죠? 네. 네. 특히 요즘에는 또 저희가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그랬던 때와는 또 다르게 조직에 들어가면은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상사도 있고, 또 지금 시대의 흐름보다 조직 문화의 변화가 좀 더딘 그런 곳은 신입사원분들이 환경에 적응하기가 매우 또 어려울 것 같아요. 네. 네. 요새는 이제 뭐 필요한 정보를 또 잘 찾을 수 있어서 신입사원인 분들이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됐을 때 조직에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이 또 낯설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기는 하는데요. 특히 이제 이 신입사원들이 사회 초년생의 그 직장 일을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가 개인으로서 겪는 어떤 어려움, 그러니까 이 삶의 어떤 인생 주기에 맞춰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들이 교차되면서 굉장히 나에 대해서 스스로 좀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들을 사실 잘 다루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제니퍼 실바라는 작가가 쓴 커밍업 쇼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 성인 진입기의 청년 세대가 일을 할 때 이제 감정을 스스로 잘 관리하지 못하는 거를 나에 대한 부족함으로 여기고 일을 할 때 느끼는 어떤 어려움들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신입사원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,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부작에 걸쳐서 다룰 시리즈는 신입사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다뤄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, 그리고 일을 오래 쉬었다가 다시 또 출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또 오랫동안 좀 일을 쉬셨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환경으로 좀 이렇게 이직을 하거나 다른 업무를 하시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한테도 좀 뭐 유용한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 중에 나의 자녀가 첫 출근을 한다, 혹은 뭐 조카가 출근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 채널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왜 자녀분이라고 하시죠? 그 젊은 분들은 우리 채널을 안 보는 건가요? 근데 저희 구독자층이 20대, 30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자녀와 조카라고 네. 말씀을 하셔가지고.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네네. 네. 네. 우리 신입사원을 위한 이 첫 번째 시리즈 내용은 출근하기가 너무 무서워요. 입니다. 네. 네.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출근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막 전날부터 잠이 안 오거나 뭐 출근을 하려고 하면 눈만 떠도 무섭다. 막 아침이 되면은 무섭다. 이러는 분들 계시죠.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이 신입사원 사회생활 관련해서 이것저것 내용을 찾아보다가 되게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, 어떤 분이 사회 초년생 취업 3일 차인데 다들 이렇게 살아? 이렇게 물어보면서 7시 기상, 9시 출근, 6시 퇴근, 집 와서 씻고 저녁 먹으면 9시, 이러고 다음날 일어나야 돼서 자야 됨. 이렇게 평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는데 다들 이렇게 사는 거 맞아?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. 근데 그 밑에 다 원래 직장 생활이란 그런 거다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. 근데 저도 초년생 시절을 생각해보면은
그랬던 것 같고 이직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1 달에서 3달 차 정도까지는 항상 몸이 전투 모드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늘 잠을 자기가 좀 힘이 들었는데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뭔가 그 고통을 심리적인 고통을 몸과 마음이 겪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? 아 네 맞아요.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뭔가 이제 그것을 어려움이라고 여기게 되고 막 긴장을 하게 되고 또 막 잠도 안 오고 이런 것처럼 이 상황에 이제 적응하기 위한 어떤 태세 준비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사회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인제 신입사원들한테는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배울 것도 많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자체가 너무 나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뭐 시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. 실제로 그 제프리 아넷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성인 진입기라는 그 시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성인기가 될 때 그 이행되는 어떤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을 배우고 주거를 이동하고 또 일을 뭐 배우고 뭐 이런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. 근데 이때는 대부분 본인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'나는 어른이다. 나는 어른답게 잘하고 있다.' 이렇게 여기기가 쉽지가 않대요. 그래서 사실은 이때 뭐 청년기와 성인기를 약간 이렇게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그때는 대부분 이제 나를 경제적으로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또 인제 독립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인제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어떤 것들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것들이 나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시기다.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일을 시작하게 된다.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죠. 네. 네. 그러니까 나이는 사실 딱 대학생이 되면서 뭐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"그때부터 성인이다."라고 사회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뭔가 정말로 성인이 되면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책임이나 의무 같은 것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. 네 맞아요. 그러니까 학생 때 뭐 우리가 꼭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제 처음으로 뭐 어떤 책임감을 뭐 배우는 거는 아니지만 학생 때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허용되었던 것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조직 생활을 하면서 또 돈을 벌게 되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좀 더 엄격한 어떤 기준을 요구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깐요.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뭐 아무래도 베타 테스트처럼 스스로의 경험치나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뭐 업무량 뭐 시간 이런 것들도 잘 알 수 없어서 굉장히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또 사회생활이라는 건 학생 때는 내가 배울 것이 더 많고 사실 뭐 시험을 뭐 보면서 그냥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정도만 이제 보면 되었는데 직장 생활은 바로 그 상사의 요구나 조직의 요구에 리액션을 해야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가야 하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나 적응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또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되게 잘해야 하고 뭔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든지 혹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든지 이런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 분들은 이 조직 생활에서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를 이제 발견만 하게 되니까 또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나 또 부족함만 계속 발견하는 것 때문에 오는 위축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실제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뭐 내용들을 보면 인제 신입사원들이 뭐 어려워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인제 뭐 개인적인 어떤 막 음악을 듣는다든가 뭐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가 아닌 개인적인 어떤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계속 인제 너무 위축된 신입사원들을 위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와일드후드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는 동물도 성인기에 진입할 때 뭔가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심리적 안전에 대해서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독립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펭귄도 하다못해 그 뭐 바다를 이렇게 헤엄치거나 아니면 새가 뭔가 잘 나는 기술을 익히거나 할 때 잘 못하는 그 과정들을 항상 거치거든요.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것도 그것처럼 뭔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아니면 잘 못하거나 이런 이제 나의 모습들을 내가 마주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혼자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고 있는 와중에 내가 뭔가
뚝딱거린다던가 좀 어색하다던가 잘 못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마주하게 되니까 이상하다. 여태까지 나는 이렇게까지 못하지는 않았는데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이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테니스를 잠시 배운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저도 저 스스로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운동신경이 좋은 편인데도 테니스 공을 정말로 제대로 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저에 대한 뭔가 그런 '왜 이렇게 못하지?'라는 그 깜짝 놀람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또 뭐 공 10개 중에 7, 8개를 칠 수 있게 되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. 네. 그 왜 우리가 자아 이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딱 그 직장인 뭐 아니면 일을 할 때 이렇게 나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면 자아 이상은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이제 이상적이고 좀 완벽한 나의 어떤 이미지 상이거든요. 우리가 취업만 하면 뭔가 되게 멋있는 뭐 커리어 우먼이나 비즈니스맨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뭐 노트북을 들고 다닌다던가 뭐 사원증을 목에 네, 들고 네. 다니면서 굉장히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내가 이제 일하는 어떤 나의 모습들을 상상을 했는데 마침 그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괴리가 있고 뭔가 이상하다 막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. 왜냐면 나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까지 내가 좀 어색하거나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뭔가 뭐 이게 어색한 것 같은, 잘 못할 것 같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이 답이 또 있나?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 네, 그러면 사실 뭐 소장님의 말씀이나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이런 것들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네. 일이고 또 모두가 또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. 저도 사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고 정말로 잠을 못 자는 일이 너무나도 잦아지고 좀 괴로움이 더 심해진다고 하면 그때는 또 뭔가 심리학적 도움이나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. 네. 그렇죠. 우리가 이게 뭐 어떤 것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게 나아지거나 좋아지지 않고 뭐 6개월, 1년, 2년, 3년 계속 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무엇이 내가 그렇게 어려운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도 왜 유튜브를 찍으면서 처음에 뭐 어떤 카메라를 쳐다봐야 될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막 이런 거 되게 어색하고 어려웠잖아요. 물론 지금도 그렇고. 네. 근데 이제 모든 새로운 것들은 항상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 1년, 2년 되도록 계속해서 어색하고 어렵다 이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유튜브를 것처럼. 중단해야 될 수도 있죠. 네, 뭐 그건 그때 생각해 볼 일이지만 아무튼 모든 새로운 것에는 우리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뭐 도움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저도 소장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요. 이게 낯선 상황을 만나면 사실 뭐 온몸이 정말로 경계태세였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읽혀지고 뭐 친해지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면 그 안에서 또 나름의 방법을 찾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좀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공감을 이제 얻기도 하고 그렇게 좀 방법들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모두가 나와 같은 이런 힘든 시기를 거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런데 동료들 중에 너무 '쟤는 나랑 정말로 다른 것 같다. 너무 첫 사회생활 치고 잘하는 것 같다.'라는 생각이 들면 분명히 그런 친구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정말로 많거나 아니면 멘탈 갑이거나 분명히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본인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바깥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그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제가 생각한 사회생활은 제 머릿속에서 굉장히 냉정한 곳이어서 막상 나갔더니 생각보다
그러니까 제 머릿속의 사회생활은 오히려 더 굉장히 엄격하고 어. 무서운 것이어서 네. 제가 이렇게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막상 해보니까 실제보다 오히려 내가 더 이거를 좀 무서워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주제가 이 사회생활이 무서워요. 출근하기가 무서워요잖아요. 그래서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저도 사회생활 초년생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. 저도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고 출근이 무서웠던 이유는 사실 뭐 상사 때문이기도 했고 일을 아직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힘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결국에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힘이 드는지 혹은 내가 어떤 상사와 일을 할 때 힘이 드는지 혹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내가 더 잘하고 더 긴장도가 낮아지는지 더 편안하게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까지 되려면 이 초기에 긴장되는 경험들이 어느 정도 좀 쌓이고 여기에서 나를 알아가는 경험을 해야 또 그 나중에 더 잘 일을 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지식들이나 나에 대한 이해가 쌓이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뭔가 공감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변 지인들과의 만남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뭐 비슷한 시기에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, 뭐 같은 업계에 있는 믿을 만한 뭐 선배나 뭐, 뭐 친구들, 뭐 아니면 뭐 동료 이렇게 만나서 멘토링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.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문제가 있어서 혹은 뭐 내 성격이 뭔가 뭐 잘못된 게 있어서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내가 거쳐야 되는 나 아닌 다른 누구들도 다 거쳐갔던 어떤 삶의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겠죠? 네. 네. 그리고 저도 신입사원분들이나 그 사회 초년생분들 대상으로 뭐 이제 콘텐츠를 만들거나 강의를 하게 되면 이거 하나는 꼭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는데요. 일기를 쓰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일기가 '오늘 진짜 뭐 같았다. 뭐 힘들었다. 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다.' 이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뭘 배웠는지 그게 업무적인 것이든 선배나 뭐 상사의 어떤 나이스한 태도였든 혹은 내가 오늘 뭐 실수했는데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었든 인상적인 것, 새로 알게 된 것, 그리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길 권해 드려요. 그리고 그걸 한 3달 정도만 지속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다 봤을 때 '내가 그래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3달 지난 후에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.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.'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칭찬도 좀 해 주시고 '잘 크고 있다.' 이렇게 좀 뿌듯함도 많이 느끼시고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네. 네. 생각보다 우리가 자신의 변화를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일기를 써 놓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. 왜냐면 진짜 그때는 못했던 게 나중에 되게 익숙해지는 게 아주 많거든요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기를 써 보면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보면 예전에 내가 이랬던 때가 있구나. 또 앞으로는 또 뭐 이렇게 또 뭔가를 해 나갈 수 있겠다.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. 아까 그 밈에서 6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나면 이제 9시라고 했는데 그럼 뭐 1-2시간 정도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. 그때 너무 뭐 넷플릭스, 유튜브 보지 마시고 한 30분 정도 뭐 좀 길다고 하면 10분이라도 짧게라도 나만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은 신입사원 시리즈 첫 회라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.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건 저희가 뭐 오늘 무조건 참고 다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입사원에게 첫 회사란, 첫 직장 생활이란 어렵고 무서운 건 너무 당연하고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. 그럴 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. 네. '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. 이게 모두가 거쳐가는 과정이구나.'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무서움은 또 내가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으니 왜 그렇게 무서운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사이킥 오늘은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